저는 기본적으로 스캘핑뿐만 아니고 모든 그 매매에서 기본에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원칙이 없거나 아니면 원칙이 있는데 안 원칙이 지키거나 있었죠. 원칙이 아니면 있었는데 안 원칙이 지켰어요. 있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뉴스하고 차트 보러 왔습니다. 먼저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6월 2일이 됐는데 미국 시간으로 6월 1일 트론과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비트토렌트와 트론이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었는데 그 발표라는 게 1일에서 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6월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이거나 화요일 오전쯤으로 연기됐고, 이게 또 그날 바로 될 거라는 법은 없어요. 그날 발표할 거라고 예상되는 건 바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비토렌트 파일 시스템을 공개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블록체인이 나타나기 전부터 토렌트는 있었는데, 토렌트가 가장 블록체인에 비슷한 형태, 모태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 얼마 전에 리플 에스크로에서 대량의 리플이 풀려났다는 웨일 얼러트의 트윗이 있었는데 30억 XRP가 풀려났다가 다시 23억 XRP가 에스크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에스크로는 리플사가 기업하고 거래를 할 때 이 XRP를 주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거래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해요. 중고나라에서도 에스크로 기능이 있듯이 똑같은 에스크로입니다. 근데 이 30억 XRP가 에스크로에서 나가면서 에스크로 기간이 지나면서 이게 모두 시장으로 풀리면 리플이 폭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시 대부분이 다시 에스크로를 묶였고 7억 XRP 정도만 시장으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또 바로 시장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네요. 7억 XRP면은 500원 쳤을 때 3,600억 밖에 안 하니까 4월 2일부터 시작된 이 상승장은 고작 1,000억 원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XRP 지금 푼 게 3,600억이네요. 그것도 원래는 1조 6천억을 풀려고 했다가 이제 3천억 정도만 풀기로 했습니다. 꽤나 희망적이죠. BTT 그리고 트론, 리플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조정이 오면은 바로 매수할 리스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오스 베이스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오스도 제가 조정이 오면 살 코인들 중 하나예요. 어제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원칙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차트를 봤을 때 이 트렌드 라인을 깨면은 바로 손절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깝든 안 아깝든 간에.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까진 봤는데 깨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를 보고 잘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잤더니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칙은 지켜야겠고 원칙 지키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갔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지 손절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안 팔고 기다렸습니다. 이쯤에서 팔았죠. 8376 정도, 이 정도 라인. 지금은 8376보다 더 높지만 이게 올라갈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이거를 감안하자는 원칙이었고 여기서 손절을 했죠. 그래서 원칙 자체는 지켰지만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다. 애초에 여기서 매수를 하지 여기서 안 들고 있었으면 더 원칙에 가까운 투자였지만 뭐 그 이후에 대응 자체는 잘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 위한 거래량으로 보이기는 힘든 것 같고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적어도 7,900 한번 터치하던가 아니면 뭐 7,900 약하면 7,900 좀 세면 7,500 그리고 희망이지만 6,500까지 와주면 너무 좋겠다. 하지만 한 7,900까지만 와줘도 저는 슬슬 다시 매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원칙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 투자라는 게 그냥 사놓고 놔두는 투자하면은 상관없지만 반복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 중요한 건 승률이겠죠. 계속적인 매매가 일어나니까 계속적인 베팅이 있을 때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의 이름이 켈리의 공식이라고 잠깐 공유를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자산을 증식시킬 때 내가 좀 더 자산을 얻을 확률을 n번 무한번 베팅한다고 했을 때 한 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 얻는 수익이 얼마냐, 몇 퍼센트냐, 틀렸을 때 손해가 몇 퍼센트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맞추느냐, 이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그렇다면은 1회에 내 시드에 몇 퍼센트를 투자하는 게 가장 올바른 가장 내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방식일까, 많이 불리는 방식일까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건데요. 공식 자체는 이겁니다. 어떤 값이 있으면은 어떤 최고의 값은 무엇이냐, 이 베팅이라는 거는 내가 이길 확률을 P라고 할게요. 그리고 질 확률을 Q라고 할게요. 그리고 졌을 때 잃는 거 대비 이겼을 때 얼마나 얻는가의 비율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비율대로 투자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면은 제가 2배로 얻고, 뒷면이 나오면은 잃는 거 다 모두 절반이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니까 이 R이라는 게 얻을 확률이 더 크죠. 2가 되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60%라고 쳤을 때 뒷면이 나올 확률은 40%.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베팅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 확률일 때 40%,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4천만 원씩을 한 번 베팅할 때마다 투자하는 게 잃을 때를 감안하더라도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손해를 본다면은 5%에서 손해를 끝낼 겁니다. 근데 얻는다면은 한 15% 정도를 얻는다고 쳐요. 근데 15%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10개 중에 한 3개라고 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손절한다고 쳐요, 제가.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시드에
꽤 낮은 숫자가 나오는데 시드에 10%도 투자하면 안 되네요. 10%도 꽤 답답함이 있는데 그것도 손해를 보는 길이고 6.7% 정도만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지난 저점은 뭐 잠깐의 스파이크라고 치고 지금 어제 지지선이 오늘의 저항으로 바뀐 모습인데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가기에는 지금 너무 이게 골이 깊었고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이 트렌드 라인, 새로운 방금 그려진 트렌드 라인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하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7,500. 지금은 얼마든지 점진적인 우상향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 업데이트된 트렌드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또 단지 이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까지 막 떨어져도 되는 건 아니고요. 8,400은 지켜주는 선에서 이 트렌드 라인, 이 데드라인까지 왔을 때 이 저항을 뚫어내지 않는다면 적어도 7,900에서 7,500 사이 안쪽으로 꼬린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이래 왔으니까 이래 올 것이다 라고 그냥 때려 맞추는 것보다도 이게 사람의 심리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지지 저항이라는 게 내가 이 가격에서 샀더라면 이라는 기대 심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시장의 이 기울기는 이 시장에 대한 성장의 희망치입니다. 희망치. 내가 이 정도 시간을 갖고 있었으면 이 정도는 벌었어야 돼 라는 단기적인 희망이죠. 길게 보면 이게 안 맞겠지만 짧게 봐도 안 맞겠지만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서는 이 트렌드 라인을 지켜주는 게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켜지지 못했을 때 실망감은 바로 매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실망해서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실망할까봐 내가 먼저 매도한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기술적 분석의 근간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트 패턴보다도 차라리 지지저항만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아주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그냥 단지 아까 말한 그 때려 맞추기식 그림 맞추기는 이렇게 봐요. 그림 맞추기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상승 웨지, 어센딩 웨지에서는 하락 신호로 봐요. 하락 신호로 봅니다. 그것도 깊은 조정 후에 상승 웨지는 단기적인 베어리시 패턴으로 봅니다. 이게 여기서 한번 이거에 보통 어느 정도 하락이 오냐면 이 정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 기울기가 우연찮게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하고 비슷하니까 여기에 딱 닿아버리겠네요. 닿고 나서 또 이게 어센딩 웨지를 그릴 때 이걸 타고 올라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이게 아래로 이렇게 웨지를 그려준다고 하면은 정말로 이 7,500 터치하러 가야죠. 여기서 이렇게 쭉 버티고 있기보다는 이게 상방 돌파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상방 돌파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많이 나오는 패턴으로는 상승 웨지는 항상 약세장, 단기적인 약세장 의 신호로 봅니다. 적어도 7,900은 좀 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가긴 힘들 것 같고, 여기 오면 돼. 여기 오고 다시 한번 2번 상승 외지를 그린 다음에 요만큼 또 오고 여기 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죠. 한 번에 오기는 힘들어요. 7,900조차도. 그래서 저는 현금 100%를 들고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모두 원칙을 지키고 자기가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률로서 그리고 원칙으로서 손익비를 계산하시고 승률도 계산하셔서 수학적인 추론으로 내 시대에 얼마만큼을 한 번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걸 캐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성투하시길